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미사일로 강타한 날 시 중심가에 있는 삼성 입주 건물도 외면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한 외신 기사는 명백하게 보이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이 한국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전했습니다. 키예프의 소셜미디어에는 삼성 로고가 꼭대기에 달린 유리 외벽의 빌딩이 미사일 타격의 충격으로 연기와 먼지에 뒤덮인 장면이 나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서울 삼성 본사 직원을 인용해 직원의 피해는 없었다면서 이 빌딩에서 삼성은 3층과 4층을 R&D와 세일즈 활동용으로 사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거의 모든 외신 그리고 국내 매체들도 마치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삼성 건물이 부서진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러시아가 삼성 입주 건물을 미사일로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키예프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건물에 손상을 입힌 미사일은 러시아군의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의 9K-37 북 방공 미사일에 탑재된 9M38 미사일의 고식탄두 9N314라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옥 근처에서 발견된 평행 육면체 모양의 탄두 파편 결정체를 포스팅했습니다. 삼성 건물은 주변에서 이 미사일이 폭발하는 바람에 부수적인 피해를 입은 겁니다. 미사일을 분석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우크라이나 주민은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아닌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이 확실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조사한 네티즌은 우크라이나군 미사일이 민간 건물에 피해를 입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시코 키예프 시장은 2월 26일에 북 미사일이 키예프 남서부의 줄리아니의 고층 빌딩에 떨어지자 러시아군의 소행이라고 떠들어댄 적이 있습니다. 또 8월 29일 미사일이 니콜라예프의 인굴 다리를 강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모두 자기네들의 오폭을 러시아군의 소행이라고 우긴 거짓 발표했습니다. 북 방공 시스템의 구식 9M38 미사일은 러시아군이 이미 퇴역시켜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우크라이나 국가정보국은 시민들의 전쟁 장면 촬영을 금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오른 사진을 가지고 러시아 측이 정보 분석을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서구 미디어들은 러시아가 절망한 나머지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다는 악에 찬 선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차별 폭격을 했는데 민간인 사상자가 10명 정도에 불과한 것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CNN은 옐친식이 러시아 외교부장을 지낸 안드레이 코지레프를 출연시켜 비방 공세에 나섰습니다. 레퍼토리는 늘 뻔합니다. 코지레프는 CNN에 출연해 푸틴이 저지른 실수 3가지라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우선 푸틴이 2, 3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머릿속에 들어가 어떻게 생각까지 읽어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특수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목표 시한을 정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서구 미디어들과 정보기관이 짜고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는 겁니다. 또 푸틴은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코지레프는 주장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일찌감치 우크라이나의 서구가 개입할 것을 내다봤습니다. 코지레프는 또 푸틴이 동원령을 발표해 국내 민심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국내 매체들도 아무 비판 없이 베끼고 있습니다. CNN의 거짓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습니다. 북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러시아군은 이미 2011년에 북 방공 시스템을 없애고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2016년 기준으로 72개의 포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이 삼성 키예프를 공격했다고 부들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꺾이긴 했지만 삼성은 러시아에도 진출해 특수 군사작전 이전까지는 모바일폰으로 승승장구해왔습니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1억 4,400만이라는 인구는 중공, 인도 같은 인구 대국에 비해서는 왜소한 게 사실이지만 과거 구소련 국가였던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
그리고 앞으로 제조업이 붕괴될 게 확실한 유럽 시장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브릭스의 일원인 러시아는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은 유망한 시장입니다. 에너지와 자원을 저렴한 가격에 쉽게 현지 조달할 수도 있고 전기, 수도 같은 유틸리티 비용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급속히 망해가고 있는 유럽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 젖줄을 끊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터무니없어 앞으로는 제조업을 돌릴 수 없습니다. 러시아 시장은 한국에 대한 감정도 대체로 우호적입니다. 중공처럼 외국 기업의 단물만 빨다가 쫓아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본적으로 우리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남의 나라 전쟁입니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계속 머무르면서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한국은 러시아에서 철수해 자기 발등을 찍은 외국 기업들을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일본의 닛산 자동차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 내 모든 자산을 국영 연구개발회사 나미의 단돈 1유로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상징적인 거래대금 1유로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과 모스크바의 판매 마케팅 자산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데니스 만뚜로프 러시아 통상부 부부장은 이와 관련해 기존에 닛산이 고용했던 2,000명의 일자리는 보장될 것이며 핵심 역량과 생산 주기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닛산을 인수한 나미는 합작 투자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생산 파트너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만뚜로프에 따르면 러시아 메이커 압도바스가 닛산 차량의 유지보수, 서비스와 부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일본 자동차회사 닛산이 러시아의 모든 자산을 국영 연구개발회사인 나미에 매각할 것이라고 무역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는 그래도 닛산의 복귀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6년 안에 닛산이 매각한 것을 다시 매입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러시아 스타일은 굉장히 양만입니다. 제재를 한답시고 동결과 압류 조치를 남발하는 서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닛산의 철수는 동명회사 르노의 사례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 5월 르노의 지분 68%는 나미에 넘어갔고 르노와 닛산 브랜드로 자동차를 생산하던 모스크바 공장은 시정부로 이관됐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닛산은 러시아 시장에서 6억 8,620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닛산은 2009년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엑스트레일과 카시카이 같은 SUV 모델을 생산해왔습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플라이 차질로 3월에 생산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메이커들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본국에서는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해 공장을 돌릴래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중국 메이커들이 파고들어 거저 주워 먹고 있습니다.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지정학, 직영학의 급변은 그 폭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분쟁은 세계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직영학의 급변에 기업과 국가가 잘 대응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